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난 자한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93번째 시간으로 한홍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홍구. 2019년 2월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 채널명은 한홍구TV 역사통. 1959년 7월 16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9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이나 훗날 북한 독재 권력 수립의 단초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민생단 사건을 다룬 상처받은 민족주의 1930년대 간도에서의 민생단 사건과 김일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소설가 김현수가 해당 사건을 다룬 소설 밤은 노래한다를 집필하고 단행본을 출간했을 때도 후기 형식으로 민생단 사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싣기도 했다. 2000년부터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한씨 집안이 참으로 대단한데 일단 한홍구의 직계 14대 조카 인조비 인열왕후 한씨의 백부이며 동국지리지를 쓴 실학적 역사학의 기초를 다진 한백겸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한기학 독립운동가 동아일보 창립 멤버 조선일보 편집국장 아버지 한만년 대한민국 출판 역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출판사 일조각 대표 큰아버지 한만춘 연세대 공대 학장 작은아버지 한만창 서울대 병원장 본인 강한 투병 경력을 바탕으로 안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라는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형제의 자매들은 한성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전공,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공학부 교수 인류학 전공, 한중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영상의학 전공, 한성미 연세대학 국제대학원 교수 문화인류학 전공, 사촌 한민구 서울대학교 교수 전 공대학자. 그의 외할아버지는 한국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 고려대 총장 유진호 박사이며 외할머니의 아버지 즉 유진호의 장인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지금까지 고약으로 유명한 이명래 고약의 창시자인 이명래다. 또한 이모부는 박정희 정권기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동진이다. 독립운동가들과도 인연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시정부 요인이자 김구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엄항섭은 외할머니의 사촌 동생이다. 구성원들이 다 하나같이 후덜덜하다. 친척끼리 정치 학벌 얘기하면 안 되는 집안 혼자 성공회대 교수인 건 운동권에서 그런 데다 현대사 전공 및 연구를 하면서 높으신 분들한테 찍혀서 그나마 학풍이 자유로운 성공회대에 겨우 임명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연구 성과가 변변치 않았다. 아버지 한만년의 한홍구에 대한 평 참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사 지금 이 순간의 역사 특강 독설 유신 등이 있다. 유시민과 대학 동기 친구 사이다. 대학 시절 서울의 봄 당시 유시민 관련 회고 글 2020년 8월 권재희와 결혼했다. 이 성향 민족주의 반전쟁 평화주의 성향이 있다. 좌익에 가깝다는 평도 있으나 철저한 우익 민족주의자 백범 김구선생이나 고한말 조선의 대표적 보수주의자였던 최익현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본다면 단지 좌익으로 규정하기가는 힘들다. 즉 민족주의적인 성향과 반전쟁 평화주의적인 성향이 섞였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은 스스로를 진보적 역사학자로 평한다. 한홍구 교수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바로 김일성에 대한 평가. 김일성은 20세기형 민족주의자라는 평을 남긴 적이 있다. 그리고 김일성을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은 그 이후 남북전쟁, 우상화 및 독재를 떠나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태극기의 태극
및 건공감이 문양은 사실 중국의 책임 지역에서 유리한 것이므로 태극기나 인공기가 아닌 남북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국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저서 대한민국사 1권에서 2001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8.15 평화축전 기간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평화통일 이룩하자라고 글을 남기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사건이 일어날 무렵 강정구 교수의 행동을 칭찬하며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김씨 왕조 체제를 찬양해야 하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투표민주주의 체제를 찬양해야 한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남한 드라마만 봐도 총살 리스키는 몇 년형이었더라. 그러나 이후 강정구 교수가 광복 후 공산주의를 선택했어야 한다라거나 미국이 6.25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 달 안에 전쟁은 끝나고 인명피해는 1만 명 이하였을 것이라는 심히 종북주의자스러운 뇌절말을 남기자 한홍구 교수는 강정구 교수를 손절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개입 안 했으면 물공통일이었었는데 그리고 앙송 묘소 북한 테러 당시 전두환에게 한 평가를 보면 종북보다는 극단적인 평화주의 성향으로 보인다. 한홍구 교수는 아웅산 테러 사건 당시 전두환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의 아웅산 테러 이후 해설 전두환 대통령은 버마에서 귀국하자마자 전방부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보복이라는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반영 핵으로 간주하겠다는 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군에 전달합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한홍구. 전쟁을 했을 때 피해가 두렵던 그겠죠. 전두환은 군인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일 두려운 것은 민간에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도 급 없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제가 평화운동을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순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 기념관에 가서 전쟁이 무섭지 않다고 할 때 그리고 군대를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여갖고 전쟁을 논의하고 있을 때 저는 민주진영이기 때문에 전두환을 그렇게 비판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전두환이 집권 기간 동안 가장 잘한 일이 아웅산 사태를 평화적인 무드로 갖고 갔고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은 부분은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전두환 정권에 점수를 줘야 할 대목입니다. KBS 다큐멘터리 아웅산 테러 그리고 2013년 중 당시 아웅산 묘소 테러는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으며 당시 공산주의에 대한 강경 자세를 보이던 레이건 대통령이 북한 폭격을 검토하고 주한미군을 정포했고 김일성은 아웅산 테러를 실시한 김정일을 비판하며 제 아들 간수도 못하는 놈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중국과 소련에게 중재를 해달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소련은 한국과 미국의 제한적 공습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소련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였고 중국만이 김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에게 공습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군사력은 냉전의 한 축이었던 미국에게 비할 바 없었기에 김일성의 불안감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는데 전두환은 그 시점에서 전방사단을 일일이 돌면서 내 명령 없이 움직이면 반역자로 간주하겠다고 음포를 놓고 군장병들을 모아 같은 취지로 발언하면서 진정시켰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5공화국 정부가 북침을 하지 않았으니 북한으로서는 고마웠음은 틀림없지만 그 시점에서 한반도 내세의 남북 간 전면전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대신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자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한홍구의 말 맞다나 북한은 급한 불을 피한 대신 국제사회로부터 막장 국가로 낙인이 찍히다시피 했고 결국 2010년 현재 중국 및 일본 친북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거의 고립된 상태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홍구의 저 발언도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누가 봐도 당연해 보였던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끝까지 외교적 대응 방법을 모색했던 전두환 정부의 선택에 점수를 주면서 더불어 민간에서는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군사독재 정권의 수괴이고 그 자신이 군인인 전두환도 전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정작 민주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쟁이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있냐는 뉘앙스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두고 종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자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흔히 종북이라 분류되는 이들 가운데 북한에 대한 강경한 군사행동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전쟁을 피하려는 발상이 무조건적으로 종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그래서도 안 되고 이런 점에서 하는 것을 딱 잘라서 종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극단적인 평화론자로 보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행해야 할 것이다. 강정구 교수를 칭찬하면서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김씨 왕조를 체조를 찬양해야 하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투표민주주의의 체제를 찬양해야 한다고 발언은 어찌 생각하면 참 순진한 이상론에 가깝달까. 하는 것을 종북이라 보기 어려운 또 한 가지 근거로는 북한 내 친일파 청산의 한계를 언급한 기사를 들 수 있는데 종북 세력이라면 북한이 만약 권한인 친일파를 뿌리 뽑았다며 칭송해야 하는데 하는 것은 그렇다고 북한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며 도리어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